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,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,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KF-21 보라매가 성대한 출고식을 치르면서 미국 내에서는 말 많은 록히드 마틴의 F-35보다 더 싼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. 이는 비록 완전한 스텔스와 전술 연동 능력을 가진 F-35에는 못 미치지만 이것은 한국이 중국의 영향력을 저지할 수 있도록 독자적으로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여 훌륭한 기체를 만든 것을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. 같이 사업에 참여한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문제로 마찰을 빚곤 있지만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영유권 싸움을 생각하면 KF-21을 절대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또한 인도네시아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모가미급 스텔스 호위함을 최대 8척을 도입할 계획을 내비쳤으며 이 무기 계약은 우리 KF-21 보라매와 적절히 섞어 중국 정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우리 KF-21 보라매가 일본의 호위함과 잘 지낼지는 모르겠지만 인도네시아가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이 매체는 흥미로운 점에 초점을 모았습니다. KF-21 보라매는 보면 F-35의 외형과 닮았으면서도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. 그 이유를 엔진에서 찾고 있는데요. F-35는 엔진이 싱글 엔진 기체이지만 KF-21 보라매는 트윈 엔진 기체라는 점이죠. KF-21 보라매가 사용하는 F414G2400K는 성능이 보장된 엔진이며 F-28 슈퍼 호넷과 스웨덴의 4.5세대 전투기 그리펜에도 사용되고 있는 엔진이고 가장 큰 장점은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엔진은 P50과 FA50에서부터 사용해왔기 때문에 전용하는 것에서 최적화를 빠르게 이룰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스텔스 기능에서도 말을 이어갔는데요. KF-21 보라매는 현존하고 있는 4.5세대 전투기 중 F-35와 F-22 같은 5세대 전투기에 가장 근접한 레이더 단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단면적과 동등하거나 능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. 방위산업 전문 컨설팅 업체인 힐 그룹의 분석가 리차드 아블라피아는 한국은 세계 무기 시장에서 가장 융통성 있고 유의미한 전투기 제품을 가질지도 모른다고 말했으며 완벽히 자주 국방을 이뤄낸 것은 아닐지라도 4.5세대 전투기인 KF-21 보라매를 시작으로 뛰어난 방위산업 프로그램과 높은 비율로 무기를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됐다고 아블라피아는 막대한 돈의 투자에 대해서 자주 국방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. 이 매체는 한국 공군은 KF-21 보라매로 노후화된 F-5E F-타이거 I와 F-4 팬텀뿐만 아니라 일부 오래된 F-16CD 및 F-15K 슬램 이글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. 한마디로 KF-21 보라매가 F-35를 제외한 노후화된 미국산 전투기를 모두 대체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. 또한 한국이 미국에서 구매하는 F-35 6대에 대한 매우 효과적인 보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.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,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. 이뿐만 아닙니다. 미 공군은 5세대 전투기보단 KF-21 보라매 같은 4.5세대 전투기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도 그걸 것이 포브스의 미 공군은 F-35 스텔스 전투기가 실패작이라고 인정했다라는 글을 보면 미 공군은 냉전 시대부터 쌓은 노후화된 F-16을 대체할 목적으로 F-35를 개발했지만 너무 하이엔드로 만든 나머지 F-21랩터와 그 포지션이 애매하다고 미 공군 참모장장 찰스 브라운 주니어가 F-35의 실패를 인정했습니다. 또한 F-35의 가격 또한 엄청 비싸다고 말하고 있는데요. 미 공군의 주전투기 공급업체인 록히드 마틴이 점점 신기술과 옵션들을 붙여 한국뿐 아니라 미 공군에서 엄청나게 비싸게 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 공군 방위산업관리자이면서 유명 비즈니스 서적에 저자인된 위드는 현재 800억 원 이하로 거래되고 있는 F-35가 당시 미 공군이 처음 들어올 때 기체당 1억 달러, 현 환율로 1117억 5천만 원을 지불해야 했으며 아무리 뛰어난 스텔스 성능과 첨단 센서들로 넘쳐난다지만 유지 보수 비용 또한 엄청나게 비싸며 프로그램 버그도 많이 신고되고 있어 신뢰할 수 없는 기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록히드 마틴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미 공군은 당초 노후화된 F-16을 대체하기 위해 1800대의 F-35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15년이 지난 지금 250대만 도입하는 것에 머물렀다고 말했습니다.
또한 F-35를 운용할 때도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 현재 미 공군의 뜨거운 감자로 남고 있습니다. 경제성이 한참 떨어지는 F-35에 대해 찰스 브라운 주니어 미 공군 참모총장은 미 공군이 F-35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싶다고 전했는데요. 찰스 브라운 주니어 미 공군 참모총장은 우리는 현대차 같은 일상적인 전투기를 원했다. 하지만 우리가 받은 F-35는 페라리였으며 페라리는 출퇴근용으로 매일 운전하는 차가 아니라 일요일에만 운전하는 것이다라며 이미 람보르기니 같은 하이엔드 전투기로 F-21 랩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페라리 같은 F-35를 로우엔드급 싸움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고 섰다 말했습니다. 이는 미국이 더 이상 F-35를 구매하지 않고 다른 로우엔드급 기체를 알아보고 있다는 것인데요. 그러나 이 글에서는 미 공군이 과연 가볍고 값싼 로우엔드급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었습니다. 보나마나 신형 보급형 전투기는 마지막 보급형 전투기인 F-35와 같은 운명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보급형은 주문했는데 무게 경량화, 제작의 복잡성 등을 들먹이며 비용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 분명하다는 입장입니다. 아무리 천조국이라도 이 같은 비용은 줄이고 싶을 것인데요. 미국은 최근에 대만 해협에서 중국과의 대치로 군비가 더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또한 러시아도 견제해야 하는 입장에서 미국은 가성비 좋은 대안을 찾고 있는데요. 그 대안이 바로 한국의 KF-21 보라매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. 이미 미국은 T-50A 고등훈련기를 8배를 장기리스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한국산 전투기에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. 유명 군사 전문지 오아존에 따르면 KF-21 보라매는 스텔스 기능만 보면 F-35에 못한 기체로 보이지만 KF-21 보라매는 제너럴 일렉트릭사 F-414, G240K 두 개를 탑재하며 이륙 중량 56,400파운드, 탑재 무장 중량만 6,975파운드, 속도 마하 1.83과 작전 반경 약 1,800마일의 성능을 갖추고 있어 쌍발 엔진에서 나오는 추진력으로 F-35와 비교되는 단점을 모두 커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. 또한 쌍발 엔진은 단발 엔진보다 조종사의 생존성을 더 보장하는데요. 쌍발 엔진은 엔진 하나가 갑자기 고장 꺼지더라도 다른 엔진 하나가 커버할 수 있는데 단발 엔진은 꺼지면 조종사는 비상 좌석 사출장치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습니다. 그 예로 최근 대표적인 단발 기종인 F-16이 엔진 결함으로 추락 사고를 나고 있는데요. 한국에서만 12대의 F-16이 엔진 결함으로 시동이 꺼져 재점화 실패로 추락하였습니다. 현재 중국과 대치 중인 대만도 F-16을 운용하다 조종사가 실종되는 등 단발 엔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. F-35도 지금은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고 있지만 과거 F-35의 엔진 결함 문제는 외신을 보면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. 그렇기에 쌍발 엔진 채택은 조종사와 기체를 위해서도 필요한 선택이라 생각됩니다. 군담기 전문지와 조는 KF-21 보라매의 업그레이드 의지를 높이 사는데요. 로키드 마틴은 현재 미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쓰고 있는 F-22 랩터 생산을 중단한 상태이며 이는 전투기의 수명의 30년 이상인 것을 보면 차후 유지 보수에 들어갔을 때 사용 가능한 부품이 없는 것을 들며 정비 비용이 치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이것은 가까운 F-35의 미래를 많은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. 반면 아직 KF-21 보라매 블로기를 개발 중에 있지만 블로기 버전에서 사용될 무장들이 이미 선정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KF-21 보라매 블로기는 주로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하게 되지만 블로기에서는 공대지 무장을 탑재할 예정인데요. 몸체 연료 탱크 하단부 장부에는 4개의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계획이고 4개의 하단부에 각각 3개, 총 6개의 외부 무장부에는 공대지 무장이 장착될 예정입니다. 그리고 공대지 무장으로는 미국 레이시온사가 개발한 항공기 투하용 500파운드급 레이저 유도, 폭탄 GBU-12 페이브웨이2, GBU-31, 38, 합동 정밀 직격탄, GBU-54, 56 레이저, 제2댐, GBU-39B 소형화 공정밀 유도 폭탄, 한 번에 최대 탱크 40대를 격파할 수 있는 CBU-105 항공투하용 대전차 확산탄이 차기 KF-21 보라매 블로기에 선정됐다고 언급했습니다. 이런 업그레이드 의지는 지속적으로 KF-21 보라매를 생산 및 유지 보수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.
그리하면 계속적으로 정비 부품이 생산될 것이고 유지 보수 비용이 전 정부지로 오를 일이 없습니다. 그렇기에 가성비가 미친 KF-21 보람에는 미 공군이 원하던 매일 운용에도 부담 없는 데일리 기체인 것입니다. 또한 개발에서 록히드 마틴과 협업을 했기 때문에 미 공군 파일럿에게는 익숙한 플랫폼이라는 것이죠. 미국에서 우리 KF-21 보라매가 쓰인다면 세계에는 엄청난 바람이 불 것인데요. 전투기로는 콧대 높은 미국이 자국산 전투기 대신 전투기 후발 주자인 우리나라의 전투기를 운용한다면 당분간 미국이 더 좋고 저렴한 4.5세대 기체를 개발할 때까지는 엄청난 판촉 효과를 볼 것입니다. 우리는 이 기회를 잘 잡아야 할 텐데요. 현재 인도와 터키에서 눈독 들이고 있는 만큼 우리 KF-21 보라매가 전 세계 하늘을 수호 날이 멀지 않았음을 기대해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동영상은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에서 제작하여 게시한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.